안녕하십니까. 닥터본 성형외과에서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성형을 위한 진심어린 가이드 닥터본TV 유영준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기도 하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술이기도 하죠. 눈 주변의 주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안검 수술, 하안검 수술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에 하며 그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 그러니까 클래식한 그런 수술 이외에 보조적으로 어떤 수술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이렇게 보면, 먼저 눈 위에 상안검 수술과 그 주변 수술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는데요. 눈과 눈썹이 이렇게 있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또는 뭐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윗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눈이 답답해 보인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쌍꺼풀 수술이죠. 쌍꺼풀이 원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피부가 처진 정도가 나이가 같더라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피부의 두께도 다르고, 100이면 100 모든 환자들의 상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도 그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쌍꺼풀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고요. 속쌍꺼풀 말고 제대로 된 쌍꺼풀, 쌍꺼풀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을 기준으로 해서 피부가 이제 얼마나 처졌느냐, 요거를 계산을 해서 늘어진 피부만큼 위쪽을 좀 잘라주는 이런 수술을 통상적으로 쌍꺼풀 수술이라고도 하고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피부가 얼마나 처졌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는 양을, 피부를 절제해서 제거하는 양을 이제 정하는 게 가장 힘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디자인,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게 좌우 코 쪽과 이 바깥쪽의 피부가 울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는 정도가 심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쌍꺼풀 라인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눈 주변에 있는 수술 중에서 가장 흔하지만 그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힘들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담과 진찰을 통해서 피부의 늘어진 정도와 피부의 상태, 또 피부의 두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정도를 잘라내고, 뭐 쌍꺼풀의 크기도 뭐 마찬가지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위쪽 눈꺼풀을 수술하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보조적으로 그 눈썹 아래나 눈썹 위쪽을 잘라내서, 늘어진 만큼의 피부를 잘라내서 늘어진 피부를 좀 개선해주는 이런 수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썹 하 거상 또는 눈썹 상부 거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주로 눈썹 하 거상, 눈썹 아래쪽을 절제해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서 늘어진 눈꺼풀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수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수술은 특히 이제 눈썹의 바깥쪽, 눈의 바깥쪽 부분이 이렇게 쭉 많이 처져서 이 바깥 부분이 그 눈물 때문에 좀 자주 짓무른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이제 눈썹화 거상을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눈썹 밑에 수술은 통상적으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속눈썹 아랫부분을 길게 절개를 해서 늘어진 만큼의 피부를 절제해내고, 눈 밑에 있는 불룩한 지방을 제거하면서 이제 피부도 같이 동시에 어느 정도 좀 올려주는 이제 이런 수술이 클래식한 하안검 수술입니다. 근데 이 수술은 이제 상안검 수술에 비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기가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또 눈 아래쪽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눈꺼풀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과다하게 피부를 많이 절제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눈꺼풀 안쪽이 이렇게 뻘겋게 드러나 보이는, 쉽게 말해서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위험이 좀 높습니다. 제가 뭐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많이 봤죠. TV에서도 많이 보고. 그래서 단순히 피부를 많이 절제했다고 해서 눈꺼풀이 무조건 뒤집어지는 건 아니고요. 수술 후에 혈종이 생긴다거나 또는 피부의 그 성질 자체가 좀 흉물 많이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눈꺼풀이 좀 뒤집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 수술을 좀 델리케이트하게 잘 하면 이제 이런 그 확률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눈밑 수술이라고 하면 눈 밑에 피부를 절제를 해내고 지방도 제거하는 이런 클래식한 수술이 메인이지만, 나이가 좀 많다 하더라도 피부의 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또 지방만 많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누차 말씀드렸었던 지방 제거술을 받았을 때도 하안검 수술 못지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피부 자체가 탄력이 좀 있고 지방만 좀 볼록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의 수술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인데, 어떤 수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조합을 해서 수술을 할 것이냐, 또는 같은 부위라고 하더라도 2가지를 병합해서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가 될지는 환자마다 똑같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찰과 상담을 받으시고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